안녕하십니까. 맘편의 원장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자해에 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해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자해 한 사람보다는 자해를 하는 것들을 좀 지켜본 가족의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 특히 20대 초반의 그 자녀분들 중에 자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게 어떤 보호자분이 정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식자재들을 이제 가공하는 일을 좀 하고 계신데 그래서 자기는 사실 피를 봐도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녀분 중에 한 명이 손목에 자해를 하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전혀 다른 느낌이라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당혹스럽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처음 보시는 보호자분들한테 상당히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신체에 밟은 수지 부모라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부모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자해하거나 또 피를 내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분들이 숨기려고 하는데 자해가 있었다는 분, 또 이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게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자해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들이 당혹감과 약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그런 상황이 놓인다 치더라도 정말 힘들지 않을까, 많이 놀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신과적인 측면에서 자해를 살펴본다는 게 쉽게 말하면 뭐 귀신에 씌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든지 그런 쪽보다는 저희가 사실 보는 관점은 화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충분히 말로 표현될 수 없는 화나 분노가 오랜 기간 누적되게 될 때 그 부분들이 빠져나가는데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격성이나 화가 빠져나가고 통로가 없을 때 그때 유일하게 통로를 줄 수 있는 게 자기 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화가 나는 흔적을 표시를 하는 걸 통해서 공격성에 빠져나가게 되고 숨을 쉴 수 있는 여지를 가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해를 하는 청소년이나 관련된 분들을 보면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감각이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이제 쳐다보는 시선 자체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불안을 느끼고 화가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분들 중에 오늘은 왜 공부를 안 했냐, 아니면 오늘은 왜 늦게 들어왔냐 이런 말만 듣더라도 엄마 아빠는 항상 날 이해 못하고 화만 낸다고 이제 계속 화를 내는 부분들도 있고 또 표현을 못하고 있지만 계속 참았다가 방에 들어가서 혼자 안 좋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부분들이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셨을 때 가장 안 좋은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너 그렇게 하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거야, 아니면 뭐 버려버릴 거라든지 어떤 그런 극단적인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 그런 쪽의 말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욕설을 하거나 강하게 얘기를 하면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때 대부분 그런 극단적인 방법들이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보신 어머니나 또 보호자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마음을 좀 추스리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그런 부분들이 당연하기 때문에 용납하거나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기본적인 방식은 단호하게 그런 어떤 화나 분노나 힘들었을 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몸에다가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기 삶을 파괴시키는 부분들이라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런 행동을 보셨을 때 사회적으로 용납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넌 나쁜 아이라는 쪽보다는 그렇게 자기 감정을 몸을 통해서 표현하는 분들이 너의 몸에 해를 가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쪽으로 반드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부분들을 겪는 환자분들이나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너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리고 부모를 배신하는 행동을 했어라는 메시지보다는 그동안 네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걸 몸으로 표현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심정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해도 절대로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생채기를 내는 행동들은 절대로 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땐 단호하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만 사실 환자분들의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전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참 말이 쉽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마 이러한 태도들이 그 환자분들의 분노나 화를 내려놓게 하고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첫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급적 자해 행동이 반복될 때는 병원 치료로 말씀 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병원 치료에 대해서 권하실 때도 너는 사회적으로 옳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갈 수밖에 없다는 쪽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앞으로 정서적이나 감정적으로 자기를 표현한 부분들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아마 대화의 문을 여실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행동들을 다음부터는 화가 나고 힘들면 반드시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어쨌든 행동이 반복될 때는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쪽을 같이 얘기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또 설명을 드린 이유는 그런 행동이 있더라도 너무 당황하거나 또 분노로 어떤 그런 상황을 막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대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이제 올 겨울은 왠지 날씨가 조금 포근한데요. 근데 아마 이 날씨처럼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마음도 겨울이지만 좀 따뜻한 어떤 그런 온기를 느끼고 가족들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유튜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